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80% 대폭락 7곳. 여기 집 사면 평생 후회한다. 경제위기나 사이클 분기가 오면 30억대 강남 집값이 10억대로 폭락할 수 있으며 5억대 일반 서민들도 갭 투자로 강남 입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폭락 위험 요인은 비서울 외곽지역, 비서울 재건축과 재개발, 고분양과 미분양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양극화로 평생 후회하는 곳에 사느냐, 갈아타기로 안전한 지역에서 사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전에 어떤 상태로 대기를 해야 하며 서울과 지방 반대 사이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민과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80% 대폭락 7곳. 여기 집 사면 평생 후회한다. 자, 긴급 상황이네요. 여기 보시면 잘못 사게 되면 이 집이 돈이 막 지금 하늘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짝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별표 쳐볼게요. 과거 여러 차례 폭락도 왔었죠. 폭락장이 오면 강남 6억에서 10억에 투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억, 6억, 7억만 있어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집값이 반토막 나니까 또 갭 투자로 들어가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집값의 4분의 1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보시면 지금 실전 사례를 보여줄게요. 강남 6에서 10억으로 매입. 압구정 반포 이 정말 최고 지역인데 압구정동 현대 3차 33평 이게 8억 6천까지 떨어졌었어요. 2013년에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러다가 55억이에요. 현재 55억. 8억이 55억으로 뛰었는데 뭐 28억 떨어지는 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금융위기 터지면, 경제위기 터지면 이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반포동 반포자이 35평 11억이 40억까지 갔어요. 현재 40억입니다. 자, 30억대에 이제 해당되죠. 그럼 얘가 반토막 난다 그러면 20억 정도 하겠네요. 20억. 그 다음에 잠원동 10만포 12차 34평 7억. 와, 7억이 30억. 이거 떨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13에서 15억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을 갭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가 말한 대로 5억에서 10억은 잡아요. 대치 개포동, 대치동, 대치 쌍용 1차 31평 7억 6천. 이것이 2013년에 이게 28억까지 갔고 14억이면 잡을 수 있다고요. 이제 14억까지 폭락을 할 수 있다고요. 하락장이 되면 음마아파트 30평 7억 2천 27억 가는데 얘 경제위기 터지면 무조건 이렇게 빠져요. 자, 개포동 개포 아이파크 34평 7억이 34억 17억. 폭락장 갭 투자 금액 6억에서 8억이면 가능합니다. 아까 압구정 반포는 7억에서 15억이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잠실 주공 5단지 34평 8억 7천짜리가 불과 10년도 안 돼서 30억으로 뛰었고 반토막 나면 15억이고, 자, 그러면 이제 또 갭 투자 가능하겠죠. 잠실동 엘스 33평 8억 3천 이게 27억까지 갔어요. 얘가 떨어지게 되면 14억. 즉 올라가기 전하고 지금 가격의 중간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34평 8.4 25 얘가 13억까지 빠진다면 6억 7억이면 투자 가능하죠. 여기 보세요. 6억에서 8억이면 다 매입 가능합니다. 자, 이런 기회가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자, 집값 폭락 위험한 요인 3가지. 그런데 자,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사이클 분기가 됐을 때는 강남이 제일 위험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장기적으로 뭐 강남이 폭락해가지고 뭐 가격이 못 간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시세를 훨씬 뛰어넘을 거예요. 아마 결국은 엄청나게 뛸 텐데 그 과정에서 한 번은 폭락장이 온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장기적으로 위험한 것은 대비해야 돼요. 자, 이제 한국 집값 불안한 3가지 이유 2차 폭락의 근거 보시면 일단 서울이 아닌 곳들이 위험합니다. 비서울, 그것도 외곽 지역이. 보세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방, 여기도 중심보다는 외곽이 위험하겠죠. 폭락할 때는 중심부가 더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는요, 외곽 지역은 못 가요. 인구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도 장기간 정체하거나 추가 하락이 있으니까 싸다고 덥석 사면 안 돼요. 이제는 전국의 80%는 인구도 감소하고 공급도 넘쳐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요. 잊지 마세요. 서울이 아닌 곳에 외곽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비서울 재건축 재개발. 서울이 아닌 곳, 뭐 경기도, 지방 다 포함돼요. 이런 데는 재건축 재개발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방의 구축 아파트는 추가 분담금 내고 이것저것 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자, 분담금, 재건축과 재개발 지을수록 손해인 곳도 있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게 전국의 무려 70%가 여기에 해당돼요. 현재 공사비, 인건비, 기부 체납 이런 것까지 포함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분양, 미분양. 너무 분양가가 비싸요. 또 그런 곳들은 미분양이 됐을 거예요. 현재 미분양은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이겠어요. 지금 미분양 쳐다보지도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변보다 높은 고분양가 얘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될 가능성이 커요. 분양가는 입지, 주변 시세, 세대수 이거 연동합니다. 전국의 반절 정도가 악성 미분양, 즉 안 팔리는 미분양, 안 올라가는 미분양, 고분양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집 사면 평생 후회한다. 도대체 어디를 집 사면 후회할까요? 뭐 데이터상으로 나온 거라서 앞으로도 정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게 세 가지로 거론해 드릴게요. 자, 입지가 문제인 곳들 조심하세요. 입지. 두 번째, 나홀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나홀로 사면 안 돼요. 안 팔려요. 강남이라도 강남 나홀로를 잡는 것보다 마용성광의 대단지가 나아요. 안 팔리니까. 그리고 들뜁니다. 비아파트. 이제 아파트 아닌 것들 조심하세요. 세 가지. 먼저 수도권의 외곽, 입지 문제. 수도권 외곽은 미래 희소성, 투자성이 없어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지방의 대부분 지역, 인구 감소, 일자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의 대부분 지역은 글쎄요, 한번 조심 좀 해야 됩니다. 가성비가 낮은 곳, 학군이라든가 GTX, 업무로 버티는 곳. 즉, 뭔 말이냐? 입지라는 게 있는데 입지는 강남 압구정이 중심이라고 했어요. 강남 압구정이 중심인데 거기서 거리가 멀면서 가격이 비싼 곳들이 있어요. 서울에서도. 거리도 멀면서 비싸. 자, 왜 비싸냐? 이런 것 때문에 비싸. 학군, GTX, 업무지구. 이런 것들로 버티는 곳들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또 나홀로 아파트 300세대 미만은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입지가 좋아도 좀 조심하시고 특히 100세대 미만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최악입니다. 사는 건 똑같을지 몰라도 가격이 안 뛰고 덜 뛰고 안 팔려요. 강남 한강변일지라도 나홀로 아파트는 위험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생각해보세요. 나홀로는 거의 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 나홀로 아니나요? 세대수 적잖아요.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조심하세요.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모든 것들. 주택은 주택인데 아파트가 아닌 모든 것들은 비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비주택, 이제 주택이 아닌 것들은 더 위험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제일 위험한 게 토지예요. 뭘 모르고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집 살 생각 못하고 그냥 토지 텁텁텁 사는데 망하는 코스라고 했어요. 상가, 정말 안 좋습니다. 상가. 오피스. 자, 이것도 안 좋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이 시대 끝났어요, 이제. 즉, 차라리 주택은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래도 어쩌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지. 그런데 주택이 아닌 얘들은 진짜 위험해요.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예외.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들은 예외다. 즉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 아닐지라도 재개발 재건축, 특히 서울, 경기도의 중심지역 이런 데 재개발 재건축은 타산이 맞는 곳들은 좋아요. 주택이 아니라도. 반드시 갈아타야 할 6가지 방법. 아예 맥을 잡겠습니다. 맥을 잡아드릴게요.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실전적이고 고차원적인 것도 집어넣었거든요. 거의 그렇게 갈 거예요. 이거 예측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비서울에서 서울. 이건 진리예요. 내가 서울에서 안 살더라도 서울에 집은 사놓고 전세로 살더라도 지방에 사는 거예요. 두 번, 서울이 가장 안전해요. 왜 서울이 안전합니까? 땅이 조그만하고 공급이 없어요. 서울은 땅이 워낙 작아서. 경기도에 20분의 1이라고요. 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차선책으로 수도권으로 와야 돼요. 서울 못 잡더라도 수도권으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지방보다.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에서, 비아파트에서, 아파트 아닌 거에서 아파트로 가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아파트 아니면 뭐 다가구라든가 이런 데 안 살려고 그래요. 젊은 애들도 적은 데다가 젊은 애들이 고급져요. 고급져. 월급도 세고 하니까. 그래서 지저분하거나 이런 데 잘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많이 생긴다고요. 자, 네 번째. 나홀로에서 대단지로 옮기세요. 나홀로는 사실상 비아파트로 보셔야 돼요. 얘가 아파트 이름이 붙었어도 300세대 미만 또는 100세대 미만은 나홀로입니다. 내 것이 그 상황인지 잘 보시고 빨리 갈아타세요. 주변 지역에서 중심 지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뭐 경기도 외곽은 경기도 중심으로, 서울 외곽도 서울 중심으로, 지방 외곽도 지방 중심으로 가야 돼요. 호재가 없는 곳은 호재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좋죠. 아무래도 한강 근처거나 GTX거나 서울에 가깝거나 뭐 이런 쪽으로 옮기는 게 좋다. 잊지 마세요. 자, 똑같은 지역에서 가성비 낮은 거. 이거 이제 별표 좀 짓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예요. 근데 입지는 별로인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싼 곳들은 뭐 학군으로 버텼거나 상권으로 버텼거나 업무지구 뭐 이런 걸로 버틴 건데 GTX 또는 이런 걸로 버틴 건데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은. 왜? 입지 자체가 안 좋은 거니까. 입지는 압구정에서 먼 곳이 안 좋다고 했어요. 실거리를 말합니다. 교통거리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기 보실래요? 자, 여보 당장 집 팔고 서울 아파트 사자니까 서울 집주인이 서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방 사람들이 많이 사요. 자, 소외지역. 자, 경기도에서 소외지역. 서울, 강남의 먼 거리, 즉 반절 이상이겠네. 이런 데는 위험하다. 두 번째, 인천도 소외지역. 송도를 제외한 70% 이상은 인천이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위험하다. 지방 소외지역. 도시별로 정말 광역시에 아주 좀 좋은 곳 몇 군데 빼고는 90%가 위험하다. 잊지 마세요. 자, 가성비도 따지자고요. 강남이라고 다 강남이 아닙니다. 강남은 다 올라가는 거 맞는데 가격 차이가 강남에서도 팍 벌어져요. 가성비 낮은 곳은 한강에서 먼 곳들이에요. 대치동, 역삼동, 개포동, 도곡동 이런 데는 한강에서 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덜 뛴다. 자, 서울에서 가성비가 낮은 곳. 비싸기만 엄청나게 비싸면서 목동, 마포, 강동, 강서. 왜 이렇게 좋은 곳이 가성비가 낮냐? 강남에서 멀어요. 얘들은 학군으로 버텼거나 마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업무지역으로 버텼거나 강동, 강서는 새 것이 많거나 아니면 한강변으로 버텼거나. 자, 이제 소폭 상승. 3기 신도시 택지지구 경쟁지역들. 즉 1, 2기, 뭐 1기 신도시 엄청나게 좋아질 것처럼 말하는데 신도시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기 신도시 분당이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 분당 갈 금액이면 그냥 서울 아무 곳에나 잡아도 서울에 잡은 게 더 뜁니다. 이건 진리예요.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상승폭을 보면 자, 분당보다 그 같은 금액의 마용성광이 2배 이상 더 쪘어요. 보시면 3기 신도시 경쟁지역, 즉 1, 2기 신도시라든가 2기 신도시 새 것들 많죠.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성도시 전체, 위성도시가 뭔지 알죠? 얘들은 3기 신도시가 들어올수록 경쟁에서 밀려나요. 자꾸 집만 늘어나니까. 3기 신도시가 왕인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자, 공사비 증가 위험지역. 서울을 제외한 70%는 인건비, 공사비 늘어나고 집값만 비싸요. 분양도 재미없어요. 기타, 고분양, 미분양, 인구 감소, 공급 과잉. 자, 지금 제가 쭉 이거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매입 대기 방법 6가지 장단점. 여러분들이 집을 이제 사는데 지금 무주택이야. 무주택인데 정신 못 차리고 전세로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망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2022년 바닥지고 계속 뛰고 있잖아요. 전세 들어간 사람들 지금 못 잡았잖아요. 제 생각에 글쎄요,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2, 3년 더 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전세 계속 살면. 또 전세 살다 보면 집값이 좀 올라오면 사기가 싫어져요. 이게 시작인데 더 뛸 텐데. 그래서 전세 살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월세 사세요. 비싸더라도. 거주 대기 상황. 빨리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요. 월세 살면서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고 그냥 바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쉽게 방을 빼고. 다만 단점도 있기는 해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다음에 반전세로 갈 수도 있죠. 거주 우선으로 일단 대기를 하고 내 집 마련을 돈이 반절 있잖아요. 전세로 몰빵 안 했으니까. 그걸로 갭 투자를 한다든가 먼저 해놓는 거죠. 그리고 반전세는 월세보다 저렴하잖아요. 방 빼기는 근데 월세보다는 약간 어렵죠.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투자 우선 대기. 집값 바닥장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제 이거는 뭔 말이냐. 내가 전세를 몽창 들어가면 집 사기가 어려워요. 묶여가지고. 근데 전세 대출로 들어가고 또 일부 조금 포함시켜서 그럼 내 돈은 고스란히 은행에 있잖아요.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거죠.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 다만 실거주가 좀 늦어질 수는 있죠. 대출을 받았어도 전세는 묶여요. 기간이. 그 다음에 전세. 투자 우선 대기하는데 이건 완전 비용이 안 든다는 장점은 있어요. 전세 들어가면 월세보다 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방도 안 빠지고 집값 폭등할 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세, 그냥 전세 살지 마세요. 임대분양 이거는 해볼만 해요. 시세 임대분양 10년 지나서 80% 수준, 10년 후 80% 분양을 한다. 또는 지금 현 시세로 분양한다. 10년 후에 분양가 또는 현 시세의 80%로 한다. 어우, 놓칠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아주 좋다는 건 아니고 얘들도 무난하다. 저렴하게 살 수가 있죠. 왜? 80% 수준으로 나중에 하니까. 싸게 분양 전환 받을 수 있죠. 다만 사이클이 변수입니다. 이때의 약점은 10년 지나서 그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괜히 상승장에 꼭 지면 비싸게 80%라도 비싸게 분양받는 것이고 폭락장이면 좋아요. 폭락장에 80%면 어우 이거 대박이죠. 싸게 잡으니까. 그게 위험성이 있어요. 임대 분양은. 그런데 뭐 10년 후에 또는 6년 후에 그때 분양가로 그때 시세로 분양받는다.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집값 막 뛸 텐데 그 시세로 뭐로 분양받아요? 바보 천치나 분양받죠? 자,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수도권과 지방은 100% 사이클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재밌어요. 지금 제가 칸을 5칸 쳤는데 보세요. 여기 위에가 서울이고 밑에가 대구인데 자, 이게 지금 빨간 게 매매입니다. 밑에는 전세고 빨간 거 보세요. 오, 이제 뛰었네요. 뛰었죠 이렇게. 서울 뛰었네요. 이때가 언제냐?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그런데 지방 보세요. 오, 떨어졌네요. 약간 올라가다 떨어졌죠. 반대로 갔네.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부터 13년까지 서울 떨어졌네. 떨어졌죠. 자, 근데 여기 지방 보세요. 대구 엄청나게 뛰었네요. 그죠? 반대로 움직이네. 벌써 2군데나 반대예요. 그러다가 또 3번째. 여기 보시니까 이제 한 13년부터 17년까지 올라갔네요. 올라갔죠요. 근데 대구는 오히려 떨어졌네요. 그쵸? 반대네요. 13년부터 17년까지 거의 18년까지 그래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 최근 보자고요. 자, 최근 2년 동안 서울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 근데 지방은 어때요? 떨어지고 있네요. 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서로 사이클이 완전 반대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네요. 내년에 서울이 떨어지면 지방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건데 뭐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100%잖아요. 일치하는 게 지금. 다만 이때만 예외였어요. 여기 별표 좀 칠게요. 여기 별표. 이때가 20년에서 21년은 왜 예외였냐?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집값이 폭등해버린 거예요. 돈을 너무 찍어내니까 폭등한 거예요. 주식도 많이 뛰었잖아요. 그때. 이거는 서울도 뛰고 지방도 뛰네요. 그죠? 근데 이걸 제외하고 여기 별표 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4군데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놨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내년에 만약에 서울이 떨어지게 되면 지방은 조정했잖아요. 지방은 올라갈 수도 있다. 실제로 보자고요. 반대로 움직였는지. 8년부터 14년까지 보니까 침체기네 수도권이. 그죠? 그런 다음에 15년 이후에 뛰었는데 여기 보세요. 얘들 오히려 침체기 때 여기 12, 13년에 막 올라갔네요. 보세요. 얘들 떨어질 때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얘들이 올라가는 15, 16, 17, 18년에 폭락했네요. 보세요. 16, 17, 18이라고 써있죠. 이거 부산입니다. 부울경.
완전 반대로 움직였어요.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은 세 가지 요인으로 대폭락을 합니다. 어떻게 세 가지 요인이냐? 사이클상, 아까 사이클로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사이클도 경기 위기가 터져야 뭐 80%가 떨어지든 60%가 떨어지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닮은 꼴, 만약에 여기서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일본 따라갈 거예요. 즉 10년, 20년 동안 안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본 닮은 꼴은 아닌 것 같고, 일본을 닮아간다 그러면 여기가 닮아갈 거예요. 어디? 지방. 지방은 닮아갈 수 있어요. 인구가 급감하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의 외곽 또는 인천. 조심하세요. 자, 이제 비슷한 금액대 경기도는 서울로 옮기세요. 지금 경기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 한번 찝어볼게요. 과천, 위례, 분당, 판교, 평촌, 송도, 광교, 화성, 동탄. 특징이 다 남쪽에 있네요. 자, 얘들은 여기에 묶여있지 마세요. 여기 신도시 자꾸 생기잖아. 이 금액대에 이쪽으로 갈아타세요. 마포, 성동, 광진, 강동, 양천, 영등포, 동작, 송파 이렇게 갈아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여러분들 매입을 하나 했어 내가. 매입 똘똘한 거 하나 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얘는 그대로 놔놓고,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갈아타기 해야죠. 돈이 있다면 갈아타야죠. 그리고 갈아타기까지 했어. 이제 더 이상 옮기고 싶은 마음 없어. 너무 좋아. 그러면 돈이 또 있어. 그러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추가로 하나 잡는 거예요.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하든 아니면 그냥 세금 낼 푹 잡고, 그 다음에 내 거 다 끝났어. 2주택까지 만들었어. 그러면 자녀들 거 매입해줘야죠. 자녀들. 불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합법으로. 자녀들 매입해서 똘똘한 거. 근데 돈이 남아. 자녀들 갈아타기,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해줘야죠.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또 돈이 생겼어. 자녀들도 추가 매입을 시키는 거예요. 2주택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내더라도 저축해봤자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자, 이 6가지 단계나 무려 있어요. 이걸 점검해 보세요. 자, 망원경으로 한번 지켜봅시다.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금을 잘 활용하려면 자신은 물론 자녀들을 활용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